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관광인데요. 최근 제주 생태 관광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의 고재량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8일이었죠. 생태관광 합동 워크숍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생태관광 합동 워크숍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네, 매년 연말이 되면 제주도 안에서 생태관광을 하는 마을, 기업 또는 개인, 단체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관련 행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을 같이 풀어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현주소 그리고 생태관광의 미래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마을, 기업, 주민 막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생태관광을 하면 누구나 사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기업, 개인, 단체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관련 행정 이렇게 같이 하는데 주로 자기 지역의 자연을 주제로 생태관광을 하는 마을들이 가장 많고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선을 1, 2나 저지리, 그다음에 하레리, 평대리가 굉장히 중심이 돼서 발표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 개인이 하는 사운드 워킹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 클럽이 하는 가로수, 그다음에 용천수를 가진 마을이 하는 용천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와서 발표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보정도 해주고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 마을이라는 말이 계속 와닿거든요. 이 생태관광이라 하면 그럼 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태관광을 꼭 마을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태관광을 지원하는 게 마을 단위, 마을 공동체 단위를 지원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의 주요 특징이 주민 주도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을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을 단위가 많지만 꼭 마을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지금을 기점으로 이 제주 생태관광 프로그램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은데 공간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한라산, 오름, 곶자왈, 하천, 습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을 중심으로 할 때는 나무나 생물 다양성, 곤충, 새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천리라는 마을은 용천수를 중심으로 물문화, 평대리란 마을은 해녀문화,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제주도 내에 한 58개 정도의 58개?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제주도가 지역 특성상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은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인 경우에 사실은 이미 지역의 자연 기반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문성을 띠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지역이 좀 오래되면은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고 이제야 새로 시작하는 신생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아직 좀 서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행자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데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자랑해 주셨고요. 이 워크숍이 보니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벌써 10회째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 어떤 취지로 이 행사를 열게 된 거예요? 일단은 생태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했고 그 당시는 그리고 굉장히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개인 나 혼자 하기에는 버겁기도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태관광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라도 해보자 해서 2014년도서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공부 위주였던 것 같아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런 반성만 굉장히 학구적이었네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도 좀 자랑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오늘 하루 좀 행복하고 1년 동안 해왔던 걸 서로 위로하자 이런 의미로 이번 워크숍은 재미있게 행복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워크숍을 해 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생태 관광의 본질에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복? 즐기는 여행 맞아요. 네, 행복이 맞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성과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주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늘고 생태관광을 하겠다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 인증 지정 생태관광지만 해도 제주도 내에서는 4곳이나 4마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예전에는 법 기반도 없고 지원 체계도 없었는데 지금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움받으려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성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태관광지원센터장님이시다 보니까 네. 정말 내 자녀 자랑하듯이 정말 신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워크숍에서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의미 있는 주제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일단은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게 어느 마을이 자기 마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 거기 나오는 그 마을의 굉장히 어르신이 자기 이제 결혼이 50주년인데 50주년에 외국을 갈까? 어디 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제주도 생태관광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에는 그동안은 이제 마을 단위의 뭐 자연 중심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시니어 클럽, 제주시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가로수 생태관광이 이번에 소개가 되었어요. 네. 사실은 생태관광하면 뭐 곶자왈, 뭐 깊은 산속, 깊은 숲속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시 안에서도 나무라는 게 자라고 있고 그걸 생태관광으로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기회를 만든 프로그램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가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제주도의 12곳의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그 희망나래 TV로 송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좋아요가 1000개 이상 나오도록 굉장히 인기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들이 함께한 게 좋은 의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는 농어촌과 관광 산업이 큰 경제축을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제주에서 생태관광이 가지는 가치,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면서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면서 굉장히 거대하고 그다음 럭셔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사실은 많이들 알려져 있죠. 주민의 삶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의 생태관광은 제주도 농어촌 공동체를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굳이 꾸미려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주도 생태관광의 중요한 가치 같습니다. 네, 게다가 저는 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지역의 환경도 보전하면서 또 다른 산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태관광입니다. 환경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무척 강조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생태관광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제주 생태관광 이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해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리고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행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이 그런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생태관광이 굉장히 더디게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 기반도 많지 않았고 지원 체계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20년의 세월 동안 그런 어떤 기반이 좀 단단하게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성장을 할 것 같다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점을 여행이라는 것이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년의 세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워크숍은 한 10년 됐지만 생태관광의 시작은 거의 2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2000년도 초반부터 제주도는 생태관광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200년이 더 중요해진 건데 제주 생태관광이 조금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더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행정에서의 예산 마련이나 정책 마련이나 어떤 생태관광의 기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환경 소양을 굉장히 높이고 일상 속에서의 어떤 환경 보전 실천,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 뭐 어떤 환경 정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여행자들도 생태관광에 대한 공신력을 이게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얼마 전에 10월 달에 환경교육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주도의 환경교육 도시는 여행자들의 환경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협력 체계들을 잘 마련한다면 생태관광도 발전하고 환경교육 도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키워드로 환경 얘기해 주신 게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이 생태관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네. 어쩌면 앞선 질문의 대답과도 같은데요. 제주도의 환경이 사실은 최악으로 훼손되고 있다면 사실 제주도 오는 여행자들한테 생태관광 합시다라는 권유를 하기가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행자들이 웃겠죠. 자기네가 더 훼손하면서 여행자한테 환경을 보존하는 여행을 하라고? 앞뒤가 맞지 않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면서 어떻게 여행자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제주도가 환경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관광지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을과 자연을 훼손하는 뭐 제2공항이 계획된다거나, 그리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을 오히려 죽이면서 생태관광만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생태 관광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보호와 보전은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을 위해서도 이 생태 관광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